값, miss. 저는 이제 적분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안 풀어줘도 되죠. 뭐 정적분 함수 이건 치환하고 이거 미분하고 이런 거는 괜찮지. 저는 그냥 주요 문항만 몇 개 풀고요. 이런 걸 모르겠으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지금 이런 뭐 교과서 문제풀이를 보는 것보다는 개념 공부를 다시 하시고요. 자, 요거 그냥 바로 발전 문제 가죠. 자, 뭐 여기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건 없습니다. 요 18번이 그래도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할만할 거니까 자, 한번 후다닥 해봅시다. 자, f'x가 너인데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f-1은 얼마냐 라고 하면 fx는 얘를 적분을 해주시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다 이렇게 이제 둘 수가 있고요. 자,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나눗셈에 대한 식을 항등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뭐 얘로 나누었대요 그랬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 미정계수가 두 개가 있고요. 얘는 깔끔하게 인수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A값, C값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C인데 그게 0이니까 A 더하기 C는 빼기 2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3을 대입하시면 27, 여기다 쓸까? 27 더하기 9 그러면은 36인가? 더하기 3A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빼주시면 마이너스 32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34구나. 그럼 34 여기는 3A 플러스 C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러다 계산 실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마이너스 2A는 32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C는 14 맞나? 맞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fx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세요. 너무 그래? 이거 그냥 이렇게 두 개 넣어서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니까 그냥 할까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4 니까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16 플러스 14가 돼서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계산 실수 안 했겠지? 실수했네. 여기 넘어갔을 때 빼기 36이네. 에헤. 그러면은 빼주면 마이너스 2a에 이렇게 빼면 34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7 그러면 마이너스 17이면 여기가 15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7 플러스 17 여기는 15 이렇게 돼서 35가 돼야 됩니다. 35랜다 32 자, 죄송해요. 자, 여기 있는 이제 17번 1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그리고 생각보다 좀 잘 쓰기 어려운 그런 도구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간을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구간을 나눈다, 합친다, 더한다, 뺀다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정적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왜 우리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x-1을 적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x-1의 절대값 식은 1을 기준으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였던 것을 우리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로 굳이 이 구간을 나눠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식을 좀 쉽게 처리하려고 그죠? 절대값이 붙은 걸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이제 구간을 쪼개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조건으로 찾아낼 때 이렇게 구간을 좀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17번과 이제 18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죠. 이게 아마 옛날에 수능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자, 17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이차함수식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FE를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가 두 개가 들어있고 두 개가 들어있으려면 조건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식하고 이 식을 이렇게 좀 그냥 같다라고 해서 물론 적분을 해도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떤 걸 좀 봐줘야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0이고 막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면 이런 게 좀 이렇게 또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좀 약간 두덩이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플러스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안쪽의 식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이쪽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쪽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경우는 요 두 개씩이 같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지워서 0부터 1까지 얘를 적분한 것이 0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이렇게 지워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0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구간을 좀 분배해서 생각을 하면 이걸 그냥 적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뭐 적분을 얘는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 세 번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너 같은 경우는 3분의 1 x 세제곱에 2분의 1 ax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1,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 3분의 1, 2분의 1 a 플러스 b인데 이게 0이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은 같은 식에다가 0,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0은 그냥 0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a 빼기 b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1 a 플러스 b는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하는데 이 두 개 빼면 3분의 1도 지워지고 b도 지워지니까 요 a가 0이 되죠? 그럼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좀 구해보면 fx는 x제곱에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f2를 구해라 이러면은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구간을 쪼개서 보면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죠.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쪼개야지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이는데 요 1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보면 되게 조금 뭐 어떻게 풀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 이 아이디어가 사실 조금 빡십니다. 근데 한번 보면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는 있고요. 자, 어쨌든 18번 문제를 좀 한번 읽어볼 건데 18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가조건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빵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나조건을 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일단 첫 번째 단추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지? 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 요 왼쪽은요. 왼쪽식은 fx를 적분을 하는데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n에다가는 내가 조금 이따 막 숫자를 좀 넣을 건데 어떤 구간을 적분을 해요. 누구를? fx를요. 그리고 이 오른쪽 식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은 2x를 적분한 식이죠. 근데 얘는 2x를 적분을 해보면 이게 x제곱이 되고 여기에 n 플러스 1, n을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n의 제곱이 돼서 너는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n부터 n 플러스 3까지 fx를 적분한 게 2n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n, 여기가 n, 여기가 n입니다. 에이? 약간 느낌 오시나요? 이거를 약간 함수처럼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난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한번 뭐 0, 1, 2, 3 넣어보시면 좀 더 눈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n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 얘는 0부터 3까지 fx를 적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얘는 1부터 4까지를 적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1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나요? 3이 나와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은 나한테 적분값을 주는 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대입한 값부터
그 친구의 3을 더한 값까지, 그러니까 간격 3의 어떤 범위를 fx를 적분한 결과를 주는데, 그게 이 n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2배에서 1을 더하면 그 적분값이 됩니다. 약간 이런 뜻의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식만 있으면 fx를 0부터 3까지도, 그죠? 뭐 1부터 4까지도, 아니면은 뭐 3부터 6까지도,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간격이 뭐기만 하면, 3이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fx를 구할 수 있는 무적의 식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구합시다. 그죠? 8부터 9까지 적분한 걸 구합시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빡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간격에는 또 뭐야? 3이 아니라 1이에요. 이게 나를 좀 약간 미쳐버리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함수의 활용을 좀 이해를 했다면 도대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적분값을 계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의 테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힌트는 뭐냐면 요게 힌트입니다. 우리 아직 가족권 안 썼잖아요. 가족권. 이거를 어떻게든 써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봅시다. 0부터 2까지를 어떻게 쓰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3간격이니까 나는 얘를 한번 3간격으로 쌓아봤어요. 그러면 2부터 5까지, 그리고 또 5를 대입하면 5부터 8까지인데 여기 8이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느낌이 이렇죠? 나는 0부터 2까지, 2부터 5까지, 5부터 8까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0부터 8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9가 약간 9는 3의 배수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얘는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6부터 9까지 이런 식으로 3개를 더하면 이게 사실은 뭐가 된다? 0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약간 느낌 왔을까요? 그러니까 간격 3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0부터 9까지를 계산한 다음에 누구를 빼주면, 여기 보이는 0부터 8까지를 빼주면 사실은 이게 8부터 9까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결과를 보면 이 위의 값에서 아래 것을 빼주면 내가 찾는 8부터 9까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아이고야.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 3부터 6까지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너는 7, 6부터 9까지는 여기다 6을 집어넣으니까 1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빼기, 너는 아까 0이라 그랬죠? 그리고 2부터 5까지는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고요. 5는 얘는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인 답이 될 거고요. 이렇게 뺀 게 2, 이렇게 뺀 게 2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5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조금 뭔가 구구절절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실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길이 정리가 돼 있다면 뭐 그럭저럭 풀만한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런 활용, 이렇게 이제 문자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의 활용과 요거를 어떻게 세개 단위로 끊어서 볼 것인가,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지? 자, 19번. 얘는 뭐 저만 재밌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도 풀어보고 얘는 그림으로도 풀어보고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사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던데, 두 개 다 풀어주면 아유 막 하나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되기도 한데, 그냥 얘는 좀 욕심이 나. 그냥 두 개 다 해줄게요. 자, 1번. 일단은 FA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FA가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게 함수 FA거든요. A는 1부터 3까지인데요. 뭐 요게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FA를 좀 식으로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A가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를 좀 절대값으로 정리를 하려면 구간을 좀 잘라야겠죠. 1부터 A까지는 이게 이제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A부터 3까지는 그냥 나오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A에 관해서 정리하시면 이제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ax 해서 여기는 a부터 1까지 될 거고, 너는 2분의 1에 x제곱에 빼기 ax, 그리고 여기는 a고 여기는 3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2분의 1 a제곱이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빼기 2분의 1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9 빼기 3a,
그리고 a를 집어넣으면 너는 2분의 1 a제곱 빼기 a제곱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얘가 2분의 1 a제곱이고 요거는 빼기 2분의 1 a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제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빼기 a 빼기 3a니까 빼기 4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9니까 플러스 5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a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야? fa라는 친구가 이렇게 1부터 3까지의 정역을 가지는 이 친구가 이참수로 결정이 됐으니까 최소값은 a가 누구일 때? 그쵸, 2일 때 최소값이 얼마일 거고요? 1일 거고 최대값은 뭐 두 개 간격이 같으니까 둘 중 하나 대입하시면 되죠. 뭐 저는 3 대입할게요. 3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다. 이렇게 돼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1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거고요. 사실 이런 방식은 그냥 식을 계산을 하는 거고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험 때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뭐 굳이 어렵게 안 풀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딱 얘는 뭐 나중에 이제 식이 복잡해져도 확장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굳이 한번 재미삼아 한번 좀 그림으로도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느낌을 보고 하자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 할 데가 없네.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안 해도 되는데요. 그냥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서 약간 아주 요만큼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가 2일 때가 최소라 그랬잖아.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도 얘가 왜 최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봐봐요. 지금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x축이고요. 여기 1, 여기가 3, 여기가 2라고 하면 a가 2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f2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f2가 뭐냐면 요렇게 2에서 v자, 요게 지금 x-2잖아요. 요 친구를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 이 값을 f2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렇게 된 부분의 넓이 값이 f2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한 f2.2 정도 한번 찍어볼게. f2.2. 그러니까 이보다 조금 올렸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2.2 정도면 여기 약간 더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V자가 될 거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 보라색에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가 사실은 f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돼? 요만큼은 그죠? 빠졌고요. 요만큼은 더해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딱 봐도 좀 빠진 넓이가 더해진 것보다 조금 크죠? 그 얘기는 뭐야? 감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감소했다. 뭐라는 거야? 이게 더해졌지. 미쳤나봐. 그죠? 얘가 더해진 거 이만큼이 빼진 거죠. 빼졌죠. 이게 빠진 거죠. 아까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갔으니까 그죠? 요만큼이 빠졌고 얘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조금 빠졌으니까 값이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른쪽으로 가든 아니면 이보다는 조금 작은 뭐 한 1.9라고 생각해서 왼쪽으로 가든 어찌됐든 이 넓이의 어떤 변화되는 정도가 이때가 가장 작다라는 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하나 탁 찍어두면 이런 거 비슷한 거 써먹을 때가 사실 미적분에 몇 번 더 나와. 그러니까 참고로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몰라도 되는 거였으면 사실. 자, 목소리 왜 이래? 지금 사실 이제 뒷부분 정적분 활용 쪽은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금세 풀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뭐 개념적으로 설명해 줄 만한 문제, 좀 좋은 문제들은 저는 요 3개 정도인 것 같거든요. 9번, 10번, 12번, 그리고 17번. 이렇게 4개가 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나머지 거는 좀 계산이랑 또 개념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문제라서 요거는 제가 안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적분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가르치기 좋아하는 단원인데 이거는 또 개념 설명 들어가면 뭐 15분, 20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 저의 강의 영상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충분할 겁니다. 학교 문제를 풀 때는. 저는 그거 이상의 조금 해석하는 정적분 함수를 함수로서 보는 시야로서의 문제 하나만 소개를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게 아마 10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약간 공식, 정적분 넓이 공식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오늘 진행했던 거 이외의 질문이 있으시면 뭐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그건 제가 따로 추가로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일단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딱 보자마자 이런 거 떠올라야 됩니다. 이 뭐예요? 요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범위가 대칭일 경우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이 친구의 정체성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 친구의 정체성. 이 뭐야? 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런 거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fx는 우함수다 이렇게 줬으니까 이런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우함수야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fx만 있는 게 아니라 x-2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x 곱하기 fx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x 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거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우함수고 요 x 하나만 있으면 이건 이제 기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함수하고 기함수 곱하면 뭐가 된다? 얘는 기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범위를 적분하면 그냥 얘는 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fx를 같은 범위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2는 빼주시고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만 남게 되는데 우리는 우함수의 경우는 얘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 것의 몇 배다? 그쵸, 2배다 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 2배에서 곱해주시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5니까 답은 빼기 2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정적분 함수를 좀 공부할 때 있어서 초입이 되는 되게 저는 약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찍어 봤거든요. 요 문제를.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적분 해서 만든 함수를 다룰 때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냥 사실 이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함수라는 거죠. 함수.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를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 가지고서 0부터 3까지 최대 최소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fx에서 그냥 0 대입하고 3 대입하지 않잖아요. 이 fx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죄송합니다. 부호를 확인을 하고 부호가 플러스면 올라가 마이너스면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0 집어넣고 3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 최대값이네 3 집어넣으면 최소값이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SX라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으나 어찌됐든 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SX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고 그럼 나는 이 친구의 도함수를 좀 부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얘를 쳐다보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미분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쏙 들어가서 누가 된다? 그죠? fx가 된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s'x의 부호를 구하라는 것이 fx의 부호를 구하라는 것과 같고 그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t축으로 주긴 했지만 얘만 쓱 x로 바꾸면 이게 뭐 fx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 식이 요 sx의 발음이 안 되냐? sx의 도함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는 다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의 누구도 부호도 빠르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에서 극대값 같고 3에서 극소값 갖는다 정도를 찍어주시면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요 SX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네들이 최대값은 이제 누군지는 아는데, 그죠? 최대값은 S1이겠구나는 건 확인이 된 거고, 최소값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얘는 S0이나 S3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될 건데, 그럼 여기에 있는 함수값만 확인을 하면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S1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x에 1을 대입한 거고, 그럼 얘가 사실은 뭘 계산한 거냐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요걸 계산한 게 내가 원하는 함수값인데, 요거는 보니까 여기 적혀 있죠? 얼마라고? 그쵸, 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결정이 됐어요. 아, 너는 2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S0은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면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0을 집어넣게 되면 0부터 0까지니까 너는 항상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0으로 끝나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S3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FT, DT를 구해야 되는데, 어라? 여기 또 보니까 1부터 3까지가 있네. 그죠? 그리고 여기 잘 쳐다보면 1이 이렇게 또 뭐가 된다? 아, 연결이 되는구만.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결과적으로 이 둘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근데 더해봤더니 2 빼기 3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 이 값이 더 작네, 이렇게 돼서 최대값은 2구,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적분 함수를 다루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고, 사실 이거에 관련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게 많고, 좀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뭐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로도 많이 내고 하니까 사실 이 테마는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다뤄야 되는 테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게 이제 초입이 되고요. 아마 요 관련돼서 모의고사 문제를 좀 찾아서 풀어 보시는 게 시험 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좀 대칭성에 관한 얘기와 주기성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제 대칭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도 봤지만 우함수, 기함수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주기성 같은 경우는 이런 주기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뭐 얘가 이제 사실은 주기가 2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주기가 2일 때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나 뭐 2부터 4까지 적분한 거나 아니면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나 아니면 5부터 7까지 적분한 거나 이런 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다 이 간격이라면, 그죠? 이런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더라도 항상 그 결과값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렇게 우함수가 아니, 이게 기함수죠. 기함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의 결과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의 그래프 모양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0부터 4분의 0부터 1까지 그쵸, 적분한 것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의 요 넓이는 같지만 어떤 절대값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주기의 적분값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더한 것이 0일 거예요. 여기까지 1 찍어 주시면 일단 거의 초기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주기를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2구만, 이런 거를 이제 1번으로 찾은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fx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걸 gx라고 한다니까 gx는 fx-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2부터 7까지 적분한 요런 결과값을 계산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2부터 7까지 fx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2부터 7까지 1dx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적분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fx를 평행이동시킨 거야. x축으로 이만큼.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주기가 2기 때문에 평행이동시킨 거나 원래 함수 다 똑같을 거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fx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x라고 본다면 얘는 2부터 4까지 적분한 거, 얘를 4부터 6까지 적분한 거, 그리고 6부터 7까지 적분한 걸로 쪼개주면 되죠. 왜냐면 주기가 2니까 이 간격으로 쪼갠 겁니다. 그런데 이 간격으로 적분한 것이 아까 우리가 2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렇죠. 0이죠. 4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한 거니까 0이다 라고 봐주면 요거 적분한 것도 0이고 요거 적분한 것도 0일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6부터 7까지 적분한 것은 주기로 2 낮춰보면 얘는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0부터 1까지 적분한 건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인데 x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7이랑 2를 대입해서 빼주면 7 빼기 2, 그러니까 5라는 값이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5랑 4분의 1을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4분의 1 계산해 주시면 4분의 21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끈 게 아니라 방송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튕겨가지고 다시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잠깐 이게 좀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돌아온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고요. 12번도. 자, 그리고 사실 이 문제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얘랑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17번. 얘는 뭐냐면 뭔가 이제 이 넓이하고 그죠? 이 적분값하고 연결을 좀 시켜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뭔가 넓이로서 그 적분값을 비교해라. 약간 이런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 문제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자, 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파와 베타 사이에 0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음수다. 이건 도대체 뭐지? 여기를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음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 쪽이 조금 그 값이 큰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이제 2라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음수가 될 거죠. 근데 반대로 양수의 절대값이 커버리면 둘을 더한 게 양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합이 음수라는 건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큰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약간 이건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이제 사실은 얘의 중점이죠. 뭐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라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도 음수일 거니까 여기 대칭축이 0보다 작다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일단 0의 위치를 잡아주면 a라는 값은 알파부터 0까지 적분을 한 거니까 요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a 이렇게 될 거고, b라는 친구는 0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니까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니까 이렇게 다 합친 게 이제 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를 비교를 하니까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a이고 그 다음이 c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7번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죠? 맞죠? 자, 12번 보시면 이런 거죠.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줬는데, 사실 넓이가 같을 때기는 한데,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넓이가 같은데 적분의 입장에서는 부호가 반대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A하고 B하고 넓이는 같은데요. 이 X축하고 이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X축보다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즉 적분값이 음수인 상태인 거고요. 이 B 부분은 fx가 위쪽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적분값이 양수인 상태. 그런데 부호가 반대인데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한꺼번에 적분하면 0 된다. 요거잖아. 그죠?
실제로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쵸? 넓이가 a라면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가 a라면 너는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0부터 a까지 적분해버리면 0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을 세우실 때는 0부터 a까지 이 식을 그냥 적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분의 1 x제곱에 x제곱에 너는 0 a 이렇게 넣어주시면 3분의 1 a세제곱 빼기 a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너는 3분의 1 a 빼기 1이 돼서 a 값은 0 또는 3이구만. 뭐 이렇게 줄 건데 0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곡선 요거하고 얘하고 x는 3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SA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랑 비슷하죠? SA를 식으로 좀 만들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걸 A로 나눴을 때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자,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시면 뭐 A 제곱은 A 값에 관계없이 어쨌든 양수니까 파란색 색깔 맞춰볼까? 이렇게 A 제곱 X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빼기 X제곱은 뭐 빼기 X제곱 뭐 이렇게 음수로 잡아주고요. x는 3이면 x는 3.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둘러싸인 이 넓이를 SA라고 한다면 요 식은 0부터 3까지 a제곱 x제곱에서 빼기 x제곱이면 이제 플러스 x제곱이죠?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한 것을 계산해 준 게 SA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자, 그럼 적분을 해보면 너는 3분의 a제곱 x세제곱 플러스 너는 3분의 1의 x세제곱에다가 3하고 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3 넣으면 여기는 9a제곱, 여기는 3 넣으면 플러스 9, 0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돼서 얘는 9a제곱 더하기 9라는 식이 SA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SA를 A로 나눠주면 너는 9A 플러스 A분의 9가 되고요. 요거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쓰시면 되죠. 양수고 역수합이니까 산술기하로 마무리해 주시면 2루트 2개 곱한 거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2개 곱하면 81에 9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18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상현님, 선생님 학교 교과서 완벽하게 다 풀 줄 알면 몇 점 정도 나오나요? 시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좀 쉬운 시험이다 이러면은 뭐 한 80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시험이다 이러면은 50점에서 6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암울하게 얘기했나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연결 상태가 좀 안 좋냐? 계속 나왔다가 끊겼다가 하네요. 왜 그렇지? 나만 그런가? 막 끊기는데? 왜냐면 보통 수투 기말고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대가 이렇게 막 엄청 높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학교 교과서만 다 풀 줄 알면 대략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60점 이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학교 시험이 좀 무난하게 나왔다. 그러면 한 80점 정도까지. 근데 보통 선생님들도 여기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직 교과서를 다 제대로 못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교과서 푸셔야 돼요. 다른 거 모의고사 지금 막 건드리고 이런 거는 좀 늦었고 교과서를 완벽하게 다 풀 줄 아는 걸 무조건 제 우선순위를 하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지금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건드리시면 안 되고 뭐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가 있으면 그거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교과서 완벽하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살짝 끊겼지? 어. 근데 사실 교과서에서만 바꿔서 내도 점수 되게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수투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판까지 교과서 제대로 붙들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계산도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하니까 교과서를 한 3, 4번 이상 반복해서 푸시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높은 점수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 점수를 일반고에서 잘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과서를 막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면 그거를 남들보다 2번 더 풀면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등급을 올리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막 다 돌리고 나 좀 스투를 잘하는 상태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 자, 아무튼 자, 나머지 마무리하고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단 후다닥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이거 꿀팁 하나 줄게. 꿀팁. 생각보다 미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적분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적분 쪽을 열심히 하세요. 어, 시간이 좀 별로 없다면.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속도 가지고서 위치 해석하는 문제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식을 짜는 게 가장 핵심인데 속도에서 우리가 이제 위치에서 속도 구할 때 미분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속도에서 위치 구할 때는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적분할 때는 이제 원래는 정적분으로 위치를 잡아줘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부정적분 써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그러니까 P라는 속도가 넣으면 P라는 위치는 얘를 이제 부정적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정상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초기 위치로 줍니다. P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너는 0 집어넣으면 0이다. 그래서 C값은 없다.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Q라는 아이의 속도식이 이렇게 되면 Q라는 아이의 위치식은 이렇게 부정적분해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의 초기 위치는 6에서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0 집어넣으면 6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두 점의 위치식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 두 점이 만날 때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을 때를 구해주시면 t제곱에 빼기 t 빼기 6은 0이다 가 돼서 tt 3, 2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t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초 후 이게 내가 찾는 답일 거고 a 값은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치 속도가 속도 문제 풀 때 이것도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 조금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두 점이 만나는 횟수를 구해라.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두 점이 만나는 횟수는 요 식과 요 식의 누구의 개수? 그쵸?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개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개수를 물어볼 때 이렇게 음수값은 배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음수값은 세면 안 되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양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3참수식이 드러나게 되면은 뭐 3차 방정식과 어떤 교점의 개수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양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함정 문제로도 제법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함정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양근을 물어보는 거다. 시간에 단위는 이제 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공식 쓰는 거, 넓이 공식 쓰는 거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공식 쓰는 거는 몇 개 있더라고요, 문제가. 요 8번, 그리고 이렇게 9번, 그리고 저기 제가 체크해 놓은 한 2개 문제 정도 풀면 끝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넓이 공식 쓰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넓이 공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교점이 알파, 베타인 상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a라고 한다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계산하시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고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a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같은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2차도 됩니다. 2차, 2차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누구만 알면 교점만 알면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창, 최고창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6분의 두 개수를 뺀 것으로 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배웠다면은 막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서 직접 적분을 해서 이런 식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증명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서 얘는 요 공식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럼 얘네들은 교점을 구한다는 거, 요 교점을 가지고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그리고 교점하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 요 최고창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 요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2차. 자, 그리고 이제 2차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차에서는 이렇게 2차가 있으면 요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긋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두 접선을 긋습니다. 바깥에서 두 접선을 그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면은 여기 부분, 요 꽃갈콘 부분,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식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이 공식의 절반이에요. 이게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증명해보면 막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이것도 식을 세워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 식을 세워서 적분을 하면 진짜 깔끔하게 딱 이게 식이 정리가 되면서 이것의 절반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우리 교재에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3차죠. 3차 같은 경우는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접할 때 됩니다. 접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요. fx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까 이거 이렇게 중근 갖는 거, 한실근과 중근 가질 때 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요게 이제 12분의 최고창의 개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접할 때만 가능하다. 요 교점 두 개 차의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고창의 개수를 12분의 위에 올려주면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시험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fx에 여기 gx에 이렇게 접하는 상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똑같이 교점 두 개만 알고 최고차항 계수 a 이렇게 알면 되고요. 또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도 됩니다. 뭐 2차하고 접하는 것도 되는데 뭐 똑같으니까 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 몇 개 확인해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8번 문제를 봐주시면 얘가 이제 3차에 접할 때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y는 x세제곱이 있고 여기는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그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만날 때 여기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 상황이냐면 요 3번 상황이죠. 요 상황. 그지? 자,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교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고요? 1이고요. 여기의 교점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점을 우리가 누굴 가지고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3이죠.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3이고요. 그리고 y는 3에 x-1 플러스 1, 1,1을 지난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3x 빼기 2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하고 다시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으려면 너하고 너가 같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이제 접하는 거니까 사실은 얘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얼마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뭐 조립제법 하면 되겠다. 이게 더 편하겠다. 그죠? 조립제법 해주시면 1, 0 빼기 3, 2가 돼서 1, 1 빼기 2, 0이 되니까 얘가 x-1에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다가 되고요. 2,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제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x 값이 이제 빼기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 뭔가 교점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공식으로는 얘는 이제 12분의 최고창의 계수 1 적어주고요. 1 빼기 2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12분의 3의 4제곱이면 81이죠. 그럼 하나가 약분이 돼서 4분의 27, 뭐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율을 또 쓸 수도 있어요. 알면 너하고 뭐 변곡점하고 여기 평행한 접선이랑 여기 교점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율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바로 마이너스인 것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좀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직접 계산해 봤고요. 지금은 일단 누구만 그쵸, 이렇게 접할 때 공식만 사용하는 거, 이 교점은 이렇게 4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왔는데? 수학 100점 가자님. 유리함수에서 접하는 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만나지 않는 거 찾는 부분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오늘 약간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뭐 문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알겠지?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그거 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분의 1일 때 m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공식 쓰는 예제인데 여기가 0이고 3인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0에 mx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y는 mx. 그래서 여기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6분의 1이면 m값은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준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교점을 알면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교점을 좀 구해 보면 3x 빼기 x제곱이랑 mx가 같아요가 될 거고, 그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mx는 0이다. 이렇게 쓰면 x로 묶어서 x 빼기 3 플러스 m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교점 하나고 얘는 3 빼기 m 요게 또 하나의 교점이 돼서 여기가 이제 3 빼기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 공식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쓰시고 그리고 3-m의 몇 제곱? 그쵸,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아까 우리 이거 공식, 요 공식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다? 그죠, 6분의 1이다 이렇게 준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이려면 n값은 얼마면 된다? 2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이 공식은 꼭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 한 2개 정도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 22번 요것도 이제 공식 활용하는 예제니까 잘 봐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사실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잘못 그리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곡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둘러싸인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참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참수를 그려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랍니다. 그죠? 그리고 y는 ax를 그릴 건데 잘 보면 얘네들의 둘러싸인 넓이가 x축에 의하여 이등분 돼야 되니까 얘가 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게 a 값이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y는 ax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가 x축에 의해 이등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로 체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나는 넓이를 이 넓이하고 x축에 둘러싸인 넓이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까 구할 수 있는 공식으로 결정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교점이 되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 교점은 0인 걸 알고 이 교점을 구하려면 요 식과 요 식이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ax랑 같다니까 빼기 ax는 0이다 라고 하면 x로 묶어서 x 플러스 2 빼기 a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x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는 6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시면 너는 2 빼기 a가 되는데 그거의 세제곱이 되고 그 넓이가
요 빨간색의 넓이인데 얘가 x축에 둘러싸인 넓이로 이등분이 된 거니까 요 부분의 넓이의 2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 x축에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1의 요 간격, 너에서 너를 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 넓이의 2배가 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같아야 되니까 너가 얼마면 되지? 16이면 되죠. 자, 근데 잘 보시면 내가 구해야 되는 a-2하고 얘는 2-a하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2-a의 세제곱이 16이니까 a-2의 세제곱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6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넓이 공식으로 마무리를 해 봤고요. 자, 15번.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y는 x제곱은 1이다. x제곱 더하기 1은 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점에서 두 접선을 긋는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접선 그었을 때 여기 이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되냐? 요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아까 이제 공식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내가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저 넓이는 1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려면 어쨌든 접선을 좀 구해야 되니까 우리 접선을 구할 건데 요거 이제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원점을 지나는 적선은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ax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너하고 접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참수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으로 사실 계산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이랑 ax랑 같다라고 놓고 접할 때의 상황을 보시면 되고 그럼 넘기면 x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을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접하는 상황은 결국엔 판별식이 0이다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이게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여기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x-1의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x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a값은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런 것도 좀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x값이 1이면 b가 1이라는 거고 베타가 여기는 이제 반대편이니까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공식을 사용을 한다면 12분의 1에 너희 둘을 뺀 2의 세제곱 써주시면 되고요. 너는 12분의 8이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요 정도 내용을 좀 봤고요. 만약 하시면서 좀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추가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